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을 생명과학하고 파워를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HLB보다도 생명과학하고 파워 쪽을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단 오늘 모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HLB는 어제 말씀을 드린 위치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인대 89,000원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제가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하고 위치가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던 라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과 월봉 사이에 지금 약간 위쪽이죠. 지금 위쪽 88,000원대까지 일단 내려와 줬었는데, 지금 주봉과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8만원과 이 86,000원대 이 라인대는 일단은 지켜줘야 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대까지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상당히 좋지 못한 부분이다. 지금 위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지 않아요. 방향성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좀 빠졌던 모습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 자리를 지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과 월봉상의 위치상까지는 이 자리 중간 자리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 위에서 지지를 먼저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고요. 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두 곳,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 할 자리와 저항을 받는 자리를 동시에 찍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주식은 가야 하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꼭 가야 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가면 너무 주식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상승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향은 이건데,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데,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중심 라인을 모두 이 박스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 자 일단은 저항에 대한 부분은 이평선이고요. 지지는 이제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지금 이 증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증시 자체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부분에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 그냥 반등이든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위치, 그러한 시점과 동일하게 지금 HLB도 이 라인대에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도 계속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의 최저점, 그러니까 최저점이랑 단기 저점입니다. 변동성이, 자 증시라는 게 흔들어주는 흔들어주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빠져? 어차피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빠져야 되는 것은, 증시가 빠져야지 좋은데, 이게 이렇게 빠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빠지느냐. 지금은 이 폐렴 관련 내용 때문에 바로 그냥 빠진 것 뿐입니다. 증시가 여기에서 여기를 빠져야 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밀리는 것도 상승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HLB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지금 증시에 비해서 안 빠진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빠진 건 없어요. 최저점을, 단기 최저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소액으로 들고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 뭐 5에서 제가 15%난 종목 제가 일부러
손절 안 치고 들고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장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지금 제가 HLB와 같이 증시에서 반등이 딱 오늘 증시 최저점을 찍었을 때 저는 다 매수를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다라는 거가 다 전체적인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확인되는 이 종목들은 저는 추매를 다 했어요. 내일 뭐 증시가 빠진다라고 하면 오늘 추매한 것이 예,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내일 얘기고, 오늘에 있어서는 저점을 자, 시장과 동일하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 정확하게 지금 찍고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하고 지금 예, 종목들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HLB도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확 뺄 수도 있는데 시장에 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중요한 저점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속도는 다릅니다. 기간과 속도는 다른데 하방에 대해서 밀리는 방향은 같지만 속도하고 이 내려오는 이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이 아니라 각하고 이 시간대,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동시에 저점을 찍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온 것이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와도 꼭 지켜야 하는 이 종목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그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일단 오늘 제가 뭐 시장이 밀릴지 올라갈지는 뭐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지수에 있어서는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 때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HLB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대를 찍고 올라간 상태. 그래서 지금 제가 HLB를 바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항과 지지가 이미 동시에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한 예, 지금 중심이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여기에 변동성에선 당연히 상승이 나와주면서 중심을 올려줘야 된다. 여기에서 또한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중심을 낮춰줬던 그런 부분이 더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는 지금 위치상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저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괜찮다라는 것뿐이지 내일 더 급등을 해서 더 좋은 자리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예,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러 번을 찍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찍고 올라가게 되거나 올라갔다 찍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건 이 가는 길을 이탈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하는 자리, 여기 그 한 번씩 찍으면 또 이렇게 찍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익을 보겠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척하다 내리든지 올라갔다가 내리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중심에 대해서 이탈, 상승이던 하락이던 상승하고 내려오던 변동성의 이탈,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내용인 거죠. 다 찍었어요. 찍었으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든지 이게 나오지 않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하방입니다. 이것을 일단 주봉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항자리죠. 지금 이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예, 여기 또 있어요. 저항이. 여기보다도 한 단계 더 위인 여기. 단순히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고 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꼬리에 대한 부분, 이 자리. 이게 지금 이평선과 만났을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대가 또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대에 대한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생명과학은 일단 주봉상 설명을 드려보면 저번 주에는 이탈을 했다가 안착을 했어요. 제가 설정해드린 22,182원을 일단은 이탈을 했는데 종가상에 보면 22,350원에서 안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가 밀렸죠. 뭐 시장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 의해서 밀린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따라 올라와 주면 못 올라오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올라가거나 아예 못 올라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했지만 시장에 대해서 더 강한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의해서 밀린 것을 바로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22,000원에 대한 제가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를 밀렸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 괜찮다. 하지만 이 괜찮은 모습에서 저항 자리가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일단은 밀렸지만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일단 그러한 기대는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뭐 LB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에 대한 이탈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 회복해 주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봉상에서도 제가 이 라인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라인대 안에 여기가 잠기면 이렇게 당연히 빠지면서 이탈하면 위험하고 잠기더라도 빨리 위로 올라와 주면 된다. 공통적인 부분 LB든 생명과학이든 지금 결론적으로 저항을 찍고 올라와 주지만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역시 저항을 받고 있다. 이건 저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저항이라기보다도 그냥 단타예요. 지금 개인들이 단타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타 물량을 없앨 수는 없어요. 계속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타에 대해서 자 그냥 밀어서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면 뭐 단타에 대한 부분이 좀 사라지겠죠. 매매를 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올려버리면 단타가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 뭐 급하게 상승이 나와주면 좋죠. 일단은 보유 중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승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 저항을 받는 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항이라는 게 저항 받고 이렇게 확 밀려버리면 안 좋은데 저항을 계속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뚫으면 쉽게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LB와 생명과학은 잘 제대로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리면서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은 맞진 않지만 일단은 밀리면서도 완전히 밀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할 곳은 지지한다. 저항 받을 것도 저항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상승이 못 나오는 이유가 저항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항만 뚫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LB든 뭐 여기 뭐 생명이든 파워든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지를 해주면서 밀리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라인 때만 밀리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 너무 밀리면 밑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림, 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것을 밑으로 밀리지만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밀리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금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만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현금화는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 올라갔을 때 지금 물어보시는 건 의미 없어요. 뭐 지금 현금화 한다라고 하면 남들은 다 지금 여기 위에서 현금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현금화하면 좀 올라가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파워도 지금 보면
장기 이평선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살짝 또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20선에 대한 부분이 밀리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라인과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LB 파워 생명과학 모두 지금 지지를 받아줘야 할 자리에서, 자, 이평선 보이시죠? 지지를 받아주고 저항받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돌파에 있어서 파워가, 지금 파워가 오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5일선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5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좀 강한 더 슈팅이 좀 더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인의 수급이 확실히 잡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1375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5일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밀리는데 꼬리를 달고서 바로 빠지죠. 저항받죠. 그리고 돌파 이후에 수급이 붙어주면서 어떻게 지지하죠. 5일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평선, 자, 이평선이고 거기에 있어서, 자, 그리고 또 개인의 수급, 이거는 저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수급이 좀 붙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털려야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수급이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오늘 지금 코스닥은 거의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매도 물량이. 자, 볼게요. 파워가 지금 외인이 들어오고, 자, 보겠습니다. 다 지금 개인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를 개인에 대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자, 어떤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개인, 자, 개인이 있었을 때 한번 올려준 적이 있죠. 이 전에. 그러면 개인이 팔았을 때도 외인,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든 일단 외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인이 들어왔을 때 올라간다.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줬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큰 손이든 세력이든 외인이라 그래서 개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인도 개인이고 외인이라 그래서 다 외인이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을 보면, 개인만 털리면 올라가는가? 그 개념은 또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개인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개인이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수급에 대해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개인이, 이 개인, 여기 개인이 매수하면 올라갈 때가 있고, 외인도 개인입니다. 개인, 이 외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때가 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말고 위치상에서만 그냥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HLB와 생명과학, 그 다음에 파워, 이 저점에 대한 부분, 이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잘 지켜줬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오늘 그냥 밀렸을 거예요. 시장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이 내일부터 이 라인대가 밀리면 지금도 중심이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중심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매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는 여전히 지금은 아니다라고 계속 아니에요. 저는 추매에 대한 의견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의견 없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지지와 저항 동시에 세 종목이 다 받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모습을 보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